국내 최대 해운사 HMM, 옛 현대상선이지. HMM을 인수하기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림그룹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HMM 매각은 한국의 국제 해운력 유지와 직결돼 있다 하던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지. 오늘은 HMM 매각과 관련해 문제는 없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동명대 국제통상물리학과의 우종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HMM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림그룹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수가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H&M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림그룹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림그룹이 제시한 H&M 인수가는 6조 4천억 원입니다. 지난 9월 하림, LX, 동원 등 3개사가 H&M 적격 인수 후보로 선정되었을 때 H&M의 인수가는 약 5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하림그룹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림이 입찰 신청을 하면서 써낸 각종 요구사항이 매각 측의 전제 조건하고 좀 충돌했다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림그룹은 입찰 신청할 때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채권단이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하면 하림그룹은 아마도 수백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구채는 H&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그 규모는 2억 7천억 원, 2조 7천억 원 네. 정도였습니다. 네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H&M 매각과 함께 1조 원은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각하고 나머지 1조 7천억 원은 H&M 인수자와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산업은행 관점에서는 부실 채권 비율을 감소시켜서 자산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안정적으로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채권단은 하림그룹의 요구가 H&M 매각 공고의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요구이고 H&M 매각의 목적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고요. 네네. 하림그룹은 이 요구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수가를 써낸 다음에 자기들이 현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또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첫 번째였고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하림이 지분 5년 보유 조건에 대해서 인수 파트너인 JKR 파트너스를 예외로 해달라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H&M 인수자에 대해서 지분을 5년 동안 보유하자라는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는 그야말로 먹튀를 방지하자라는 조건이었는데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H&M의 지분은 57.9%입니다. H&M 매각이 대규모의 금융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인수 후에 만일 하림그룹이 지분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또는 이를 통해서 지분이 50%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국적선사인 H&M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경영권 방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의 강력한 반대 의견과 해운업계의 반발이 고조되면서 하림그룹은 이 조건 역시 철회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철회를 했기 때문에 또 뭐 돈을 많이 써낸 것도 있지만 우선훼손 대상자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본 계약전에 절차가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채권단은 금년 내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결합 심사 등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H&M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 결합 심사는 기업 M&A가 시장의 집중도를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네. 또는 진입이 용이한지 등을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 시장 경쟁 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
평가하는 심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입찰을 하면서 이게 인수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걸 좀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고 중간에 이제 투자 금액에 대해서 좀 빨리 회수하려고 하는 건가? 그 하림 측 인수 주체인 펜오션, HMM이 이제 합병이 되면 초대형 국적선사가 탄생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림그룹은 이제 H&M을 인수하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H&M의 컨테이너 선대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펜오션의 벌크 탱커 선대가 결합되어서 컨테이너와 벌크 탱커 모두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선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펜오션은 벌크선 중심, 또 HMM은 컨테이너선 중심인 만큼 이게 둘의 결합에 좀 독점 우려가 커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선도 있다는데 이게 정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H&M은 우리나라 최대의 컨테이너 선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펜오선은 우리나라 최대의 벌커 탱커 선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대나 아니면 탱커나 벌크 선대가 한꺼번에 크게 증가하는 이런 사태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림그룹이 H&M 인수를 하면 시장의 경쟁 구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 실시하는 기업 결합 심사의 결과를 아마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커지면 이제 독과점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쪽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런 것들이 해운업계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없나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M&A를 하는 두 선사가 모두 컨테이너거나 네네. 아니면 벌크 탱커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 선대가 커지면서 이게 독점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네네. 여기는 하나는 컨테이너 선대, 하나는 벌크 탱커 선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시장을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선대 규모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교수님, 저는 그냥 사실은 이런 내용은 잘 모르고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H&M 인수에 관련돼서 얘기를 들었을 때 H&M이 지금 유보금이 10조 이상 있다고 했는데 인수할 때 또 6조 4천억으로 하는데, 근데 이 할인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갖고 이걸 또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좀 회원 노조나 해운업계 좀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해운업계나 또 전국 해상선원 노동조합 연맹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림그룹이 자기 자본 조달 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2조에서 3조 원 규모를 금융으로 조달하고 그리고 유상증자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전부 다 투자 또는 금융을 통해서 H&M을 인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하림그룹이 운영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최대의 국적선사를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금융업계에서도 또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기 자본이 부족한 금융으로 모든 투자금을 끌어들인 하림그룹이 투자자의 입김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만일에 이런 상황에서 국적선사가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예. 우리나라 또 해운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막강한 자본력과 투자 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형 기업이 H&M을 매입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게 좀 뭐 입찰에서부터 그 뭐 지분 인수 파트너는 JKL 파트너스는 지분 5년 보유 이걸 예외로 해달라, 이 자체가 투자자한테 어쨌든 더 좋은 조건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들려가지고 좀 불안해 보입니다. 그 H&M을 투자 여력이 없는 기업이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좀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떤 우려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해운산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OECD나 WTO 등은 저성장 시대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상운임은 최저점 박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요 선사들은 수익률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 가능성도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민간 화물선을 공격하면서 세계 7대 선사 중에 5개 선사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저 아프리카 남방에 있는 희망봉을 통해서 우회해서 유럽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진 파나마 운하도 선박 운행에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아시아발 북미 항로 서비스도 희망봉을 통해서 우회해서 미국 동부 지역으로 향하는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 양대 운하인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가 모두 문제가 발생되면서 또다시 글로벌 공급망이 막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해운 시장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사의 수익성이 앞으로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와 보유 자금의 여력이 약한 기업이 H&M을 인수하는 경우에 H&M은 어떤 위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제 부산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H&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부산 시민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H&M 본사가 부산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물론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사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공적인 H&M의 매각과 경쟁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H&M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 바로 부산항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H&M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부산으로 본사를 유치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우리 시민들도 이 부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동명대 국제통상물리학과 우종균 교수였습니다.